자, 수업을 시작해 보겠어요. 오늘 할 내용은 지수 함수다. 대수 과목에서 다루는 함수가 3개가 있는데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요 3개를 묶어서 시중에선 초월 함수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초월 함수다라는 말은 대수 함수가 아니다 라는 말인데, 대수 함수다라는 말은 사칙 연산을 통하여 다항 함수로 환원시킬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는 다항 함수로 환원시킬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사실 수학적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방금 선생이 설명한 대수 함수니 초월 함수니 라는 의미가 말한 것으로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수업을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려고 하세요. 아무튼 지금까지 네가 배웠던 함수들과는 다르다. 예를 들면 무리함수다. 무리함수는 제곱하면 다항식이 된다. 유리함수다. 분모를 곱하면 다항식이 된다. 근데 지수함수는 사칙 연산을 하더라도 다항식이 되지 않는다. 그런 말은 뭘 말하느냐면 2의 x승은 x다. 뭐 이 정도는 또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이런 방정식은 풀지 못한다 라는 의미예요. 자, 아무튼 천천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래서 지수 함수부터 첫 번째 함수가 나왔다. 대수 단원에선 네가 지금 교과서를 나눠주고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라고 했을 때 선생이 지도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냥 보고 있었는지에서 수준 차이가 날 텐데, 사실 수준 차이가 난다는 말이 무색한 게 다 모르니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겠네요. 함수 단원 구조다. 선생 수업에서는 구조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구조는 같은 것을 말합니다. 간단하게는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뭔 말이냐? 일단 대수단원 구조를 제시해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된다. 정의, 그래프의 활용, 그래프의 활용은 2개, 최대, 최소,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 조금 전에 나눈 프린트는 교과서에서 여기까지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러면 이게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구조가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된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얘기는 지수 함수 단원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지수 함수를 포함한 공통수학 1에서는 2차 함수, 공통수학 2에서는 유리함수, 무리함수, 고1에서는 함수가 3개 등장을 하죠. 참고로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 고1 때 처음 등장하지만 2차 함수는 중3 1학기 때 등장을 하고 이어서 등장을 한다. 2차 함수를 기준으로 보면 이게 중3 때 배우는 내용, 이게 고1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고1 때 공통수학 1,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단원에서 배우는 게 이렇다. 근데 이제 여기 나중에 오는 학생은 이걸 모를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있는 학생들도 안다 라고 하는 게 이해한다와는 다르니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면, 공통수학 2,
함수라는 단원이 있어요. 합성함수, 역함수를 배우는 단원이에요. 여기를 다른 단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다른 함수 단원과 구별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함수론 이렇게 불러요. 함수론 단원에서 뭘 배우느냐 하면 함수의 정의를 배워요. 함수의 정의를 배우고 그 다음에 하는 게 함수의 구성 요소를 배워요. 함수의 구성 요소는 어려운 게 아니고 네가 아는 거다. 이 표현을 많이 봤을 텐데 이 표현은 그냥 적어 놓은 게 아니고 구성 요소를 얘기해요. 여기서 얘는 이름이에요. 이름. 따라서 구성 요소가 아니에요. 함수의 이름이다. 여기서 말하는 구성 요소란 이것들을 말한다. 세 개가 있죠. 세 개에 대해서 살펴보면 x, y, 화살표다. 이렇게 세 개예요. x를 정의역이라 한다. 지금 하고 있는 건 여기에 앉아있는 학생들의 수업 태도라든가 성취도를 봤을 때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저 구조를 알고 구조를 바탕으로 교과서 프린트를 봐야 교과서가 뭘 얘기하려는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머리통 속에 든 게 없으니 보더라도 그냥 내가 정석에서 본 게 비슷하게 있다. 이거 이상으로 얻어낼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없으므로 하고 있어요. Y는 공력이라고 해요. 이 화살표를 우리 수업에서 대응 규칙이라고 해요. 대응 규칙이 중요하죠. 얘가 제일 중요하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원소 1이 여기에 원소 2로 대응한다. 왜 1이 2로 가야 하는지 이유를 얘기한다 라는 거예요. 요거를 대응 규칙을 나타내는 표현법이 있어요. 표현법이 총 3가지다. 이게 중요하다. 3가지가 뭔데요? 첫 번째, 벤 다이어그램이다. 두 번째, 함수식이다. 세 번째, 그래프다. 이게 요 단원, 교과서 요 단원에서 본문을 설명할 때 등장하는 표현법 3가지예요. 각각에 대해서 보면 예를 들어서 X 화살표 Y 벤 다이어그램이란 말 알죠? 집합을 배우면 아는데 벤 다이어그램이란 다이어그램이 간단한 그림을 말하고 벤은 사람 이름이에요. 논리학자다 그러거든. 수학자로 착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벤 다이어에서 벤이 논리학자예요. 그래서 이 함수론이라고 하는 거, 집합론이라고 하는 거는 논리학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보면 1. 화살표 2다. 2. 화살표 4다. 3. 화살표 뭘까요? 이게 걸리고 있으면 지적 능력에 의심이 가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그리죠. 이게 집합을 표현하는 벤 다이어그램이거든. 이런 걸 말한다. 함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예요. y 콜 fx인데 fx 이걸 이름을 f라고 하면 fx는 뭐야? ex다. 이때 x는 뭐야? 1, 2, 3이다. 지금 여기 정의역과 공력이 모두 등장을 해 있고 대응 규칙이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 부분을 말해요. 요 부분. 이 화살표. 가장 원시적인 표현이죠. 그 다음에 요거. 이 두 개는 똑같은 함수를 표현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그래프다. 그러면 그래프는 y콜 ex죠. y콜 ex는 뭐 대략 이렇게 그려요. 그럼 이거냐? 이게 아니라
이 함수의 그래프는 요거다. 이게 뭔데요? 1,2, 2,4, 3,6이죠. 다시 한번 강조하면 하얀색이에요, 파란색이 아니고 파란색만 그래프예요. 이것도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에 대한 이해도가 없이 문제만 푸는 찐따 빠가사리는 이게 그래프로 안 보이고 이렇게 그래야 이 그래프로 보이죠. 정의역이 이런데도. 하지만 뭐 그 수준의 최악의 학생은 없을 테니까 이렇다. 이것들 중에 처음 보는 건 없죠. 여기 앉아있는 학생들은 공통수학 2를 배웠다. 영훈이 파이팅 하세요. 조금 몸이 안 좋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내가 뭐 줄까? 조른껌? 아니씨, 갑자기 조른껌이 왜? 몸 아픈데. 조른껌 주면 죽일 거야. 뭐 얘기하세요. 자, 아무튼 계속 가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다. 그럼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주구장창 하고 있는가? 일단 이해 갔죠? 여기서 요게 살짝 갈려요. 이게 갈린다는 거 뭐냐? 얘들이랑 얘는 좀 다르지. 뭔 말인가요? 하면 정의역이 1, 2, 3이 아니라 만약에 정의역이 이렇게 된다. 뭐 x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얘도 간단하지. 여기에다가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적어주면 되는 거고. 또 이거는 여기 해서 찌 그으면 되는 거고. 그런데 여기는 안 되는 거고. 1 다음에 뭐야? 1.1? 초딩이야? 1과 1.1 사이에 실수는 몇 개죠? 몇 개야? 1과 1.1 사이에 실수는 몇 개야? 토론하냐? 많겠죠? 졸라 많죠? 그러면 실수는 졸라 많지만 유리수는 몇 개야? 1과 1.1 사이에 없지? 졸라 많죠? 미안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게 잘리는 이유를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연속적인 양에 대해서는 표현이 불가능해. 얘는 언제 쓰는 거야? 불연속적인 거. 사실은 불연속도 아니고 이산적이다라고 하거든. 무슨 말이야? 불연속은 이런 것도 불연속이죠. 이산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띄엄띄엄 있어야 되는 것들 말이에요. 이해 갔죠? 너 또 슬슬 가는데 여기 앉아 있어. 슬슬 정신줄 딴 데 보내지 말고. 알겠지? 선생님 아닌데요. 아닌 게 아닌 것 같은데. 참. 아영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 그치? 자, 여기까지 다 이해 갔죠? 그러면 선생님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잘 보세요. 2차 함수를 예를 들어보자. 예제 2차 함수.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지금 지수함수 말고 지수함수도 같아요. 2차 함수랑. 2차 함수다. 유리함수로 할까? 2차 함수는 중등이 하는 거니까. 너 기도 중이야? 똥포로 보내지 말아주세요라고? 똥포로 뭐 가도 상관없어. 똥포 가서 내신 따면 되지. 안 그러냐? 그지? 너는 기도 중이냐고 이 새끼야. 자, 갑자기 쓸데없는 개소리를 자. 정의를 봅시다. 2차 함수의 정의가 뭐죠? 얘기해 보세요. 로빈이. 이 새끼가 그게 맞다고 생각해? 바보의 특징은 맞는 걸 얘기해도 누군가가 진짜 그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는. 맞아요. 그럼 방금 뭐라고 그랬죠? 함수 y = fx에서 fx가 2차 식인 함수라고 했어요.
함수잖아. 여기 보세요. 식이 어디에 있죠? 여기에 있죠. 여기. 이건 뭐죠? 여기에 있죠. 여기. 그래서요. 얘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주어진 걸 이렇게 바꾸는 단원이 뭐야? 함수 단원이야. 함수 단원을 잘 이해 모르는 사람은 뭔가 많이 배우고 복잡하고 이런 거라고 착각하는데 이게 함수 단원의 목적이야. 식을 그래프로 바꾼다. 그럼 내가 이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왜 함수 단원 구조는 이와 같은가요? 지금 얘기했잖아. 유리함수의 정의는 뭐죠? 함수 y = fx에서 fx가 유리식인 함수. 무리함수 정의는 함수 y = fx에서 fx가 무리식인 함수. 식이야. 다. 그걸 뭐? 그래프로 바꿔준다. 라는 거죠. 이해갔죠? 참고. 뭐, 거꾸로 그래프를 식으로 바꾸는 단어는 뭐죠? 이렇게 가는 단어는 뭔가요? 안다. 손 들어보세요. 아영이는 몇 번째 듣고 있는데 몰라요. 그지 같은 게. 즉, 그림이 주어졌을 때 그걸 식으로 바꾼다. 무슨 단원이죠? 뭐야? 2차 방정식? 1차 함수? 저 정신 나간 새끼가 조금 전에 칭찬해줬더니 바로 마틴이가 1차 함수는 함수가 아니냐? 1차 함수 정의는 함수 y = fx, fx가 1차식인 함수야.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이거지. 그림.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이다. 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다. 이게 뭐야? 이게 도형의 방정식 단원이죠.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이름이 왜 방정식이니? 왜 도형이니? 도형을 방정식으로 바꿔. 정의가 뭐야? 이 그림이 정의죠. 정의. 원의 정의는 뭐니? 함수 y = fx에서 fx가 동그란 식이냐? 정의는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 즉 정의가 뭐야? 그림 상황을 묘사하고 있죠. 그걸 뭘로 바꿔? x제곱 플러스 y제곱 이퀄 r제곱으로 바꿉니다. 이해 갔나? 이때 사용되는 게 피타고라스 정리죠. 아무튼 그래서 도형의 방정식과 함수 단원은 역의 관계다. 배우는 방향이 거꾸로예요. 이런 걸 내가 왜 알아야 되나요? 함수 단원과 도형의 방정식 단원은 묻는 방향이 거꾸로다 라는 얘기지. 이해 갔나?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보게 될 거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배운다. 계속 가보면, 그러면 식을 그래프로 바꾸는 방법이 뭐죠? 재원이 잘했어요. 점 대입을 하는 거죠. 이때 이 점을 흔타면 뭐라고 하는 거야? 하면 격자점 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관점이 필요하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이냐? 식을 그래프로 바꿨어요. 자, 다시 한번. 이렇게 두 개, 함수라는 걸 점과 여기 집합이에요. 여기 집합이다. 집합의 원소와 집합의 원소 사이를 대응시켜 주는 거예요. 대응의 방향을 식으로 표현하느냐, 그래프로 표현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식을 그래프로 바꿔준다, 그래프를 식으로 바꿔준다가 각각 이 단원들의 목적이 되겠어요. 함수 단원이란 목적이 그거예요. 이때 점대입할 때 그게 뭐냐면 도구가 바로 모는 종이에요. 모는 종.
모는 종이에서 모는 종이가 한자로 뭐냐면 격자예요. 격자. 점은 뭐? 교점이라고 했어요. 격자끼리의 교점을 격자점이라고 하고 시험에서 너한테 묻는 게 바로 저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배우고 난 다음에 끝이냐? 이렇게 바꾸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그걸 활용하세요. 활용. 그런데 왜 이게 두 개냐? 참고로 2차 함수에 대해서는 이때 여기까지가 중3, 여기가 고1. 적을 줄 알아요. 갑자기 한글을. 너 노풀고 조는들은 쓰잖아. 낮을 저를 못 써서 그렇지. 넌 쓸 수 있냐? 저. 선생님은요? 자, 가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럼 이게 뭘 말하니? 이거야. 이것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데 이 두 개가 무슨 관계냐면 서로 역방향 관계예요. 무슨 말인가요? 봐. x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y의 범위를 구한다. 최대 최소죠. 이거는 뭐죠? y의 범위가 주어졌을 때 x의 범위를 구한다가 얘예요. 따라서 두 개는 무슨 관계야? 역방향이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건 그런데 상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 이게 뭔가요? 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2차 함수를 배웠을 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다. 판별식이 0보다 적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다. 그런데 이게 y죠, y. y의 범위를 뭐라고 하죠?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뭐가 좋니? y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뭘 구하니? x의 범위를 구한다. 그게 뭐니? 부등식이죠. 방정식은 이퀄이고. 그러면 이때 이 x의 범위를 x를 뭐라고 그러니? x를 실근이라 한다. 그래서 이제 뭘로 연결이 돼? 실근은 교점의 x좌표다. 방정식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논리 전개가 이와 같이 흘러간다가 되겠어요. 이게 함수 단원이다 가 되겠어요. 이해 갔나?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확인을 해보자. 정석 피세요. 차례. 정석 차례를 펴보면 1, 2, 3단원이 지수 로그 단원이에요. 참고로 3단원 상용 로그는 어떻게 왜 존재하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만 확인하고 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4단원이 내가 숙제를 낸 부분이었고 그래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섹션 1, 섹션 2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최대와 최소야. 여기 보세요. 섹션 1, 섹션 2가 이거야. 그럼 섹션 1은 뭐겠니? 이거겠죠. 네가 그 내용을 예습을 통해서 이해를 했어야겠어요. 그 다음에 최대 최소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할 차례니? 그래서 뭐가 적혀 있니? 방정식과 부등식이 적혀 있죠. 이해 갔나? 넘겨보세요. 그러면 다른 단원이 됐죠. 그러니까 끝났다라는 거지. 그럼 삼각함수에 대해서 보자. 이거거든. 자, 삼각함수 7단원이 뭐야? 정의. 여기 보세요. 정의. 그 다음에 9단원이 뭐야? 그래프. 그럼 그래프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하면 그래프 안에 섹션 2가 최대와 최소.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 이렇게 구성이 되죠. 선생님만 이해 갔나? 선생님 8단원은 뭐고 11단원은 뭔가요? 는 삼각함수 할 때 할 텐데 미리 얘기하면 8단원은 지수함수에 대해서 앞에 뭘 배웠죠? 지수.
마찬가지로 8단원이 삼각함수에 대해서 지수함수에서 지수 배운 것 같은 내용을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대수 단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무 생각이 없는 학생 또는 그 학생을 가르치는 아무 생각이 없는 선생은 이게 대수 단원, 해석 단원 이런 것들을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뭐 중장창 가르치지. 자, 아무튼 이렇다. 지금 여기에 있는 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세 개에 대해서 뭐 봤니? 같은 것을 봤어요. 같은 것이 뭐니? 이런 구조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선생은 뭘 얘기했니? 같은 결과만 제시하는 게 뭐까지 제시했어? 왜 그렇게 배우나를 쭉 설명을 했어요. 이걸 내가 왜 알아줘야 되나요? 문제는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네가 전혀 이것과 무관하게 그냥 어렵다라고 보이는 것들도 결국에서는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거야. 문제는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네가 중학교 때 했던 것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고1 공통수학 1, 2에서 하는 것도 유리함수, 무리함수 그 다음에 2차 함수 다 이래. 다 이렇다고. 알겠죠? 그런 내용을 이해하는데 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니? 이거죠. 그래서 함수로는 그런 의미에서 함수들을 배우는 기본적인 관점을 제시하는데 문제는 1차 함수 배우기 전에 이걸 배우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1차 함수 배우기 전이 중1인데 중1 때 이런 수학 기초론을 감당할 지적 능력이 되지 않아요. 소수의 학생을 빼고. 그러니까 얘는 먼저 배우는 게 순서적으로 좋지만 이런 추상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힘든 관계로 구체적인 함수부터 먼저 제시하고 그 중에서도 아메바적인 1차 함수부터 제시를 했던 거죠. 이해갔니? 이거 좀 중요해요. 중요해요. 꼭 알아두세요. 자, 우리는 이제 이걸 바탕으로 지수 함수의 뭐 정의부터 확인하겠어요. 정리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자체가 지식, 즉 구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너같이 아무 지식 없는 상태에서 그냥 밑바닥인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순발력으로 어떻게 해보려는 학생은 당연히 안 되지. 뭐 영어 단어 외우지 않았는데 영어 문장이 이해되길 바라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단어가 모르는데 문법 알면 뭐가 되니? 당연히 안 되는 거거든. 지수 함수의 정의는 수능에 나오지 않아. 중요한 게 아니어서. 그런데 지금 내가 제시한 이런 이유라면 왜 그게 함수니? 라는 질문은 중요해. 수능적으로도. 이걸 이해하려면 이게 필요하죠. 이게 뭔데요? 함수의 정의가 필요하죠. 아까 전에 내가 얘기하기를 함수의 대응 규칙 얘기를 했는데 그 앞에 배우는 게 뭐야? 함수의 정의예요. 정의를 배우고 난 다음에 가는 거지. 함수의 정의를 안다. 손 들어 보세요. 내리세요. 함수의 정의 한번 네 생각을 얘기해 볼까? 아니죠. 옆에. 근데 손을 왜 들었니? 안 들었다고? 팔이 움직였는데? 알았어. 아영이가 한번 힘차게 반대표로 얘기해 보겠어요. 불러봐. 잘 했는데 명료하게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떨어지네.
함수의 정의는 세 조건이 AND 관계 다 만족을 해야 돼 이거거든. 세 조건 뭐냐? 첫 번째가 대응이다요. 이 얘기를 안 하네요. 아무도. 대응이란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대응이다라는 사실을 안다라는 게 아니야. 대응은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고 지금 거기도 계속 대응하지.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명시적으로 안다는 건 대응과 함수가 무슨 관계라는 거죠? 포함 관계라는 거예요. 대응이란 단어를 쓴다는 것과 대응과 함수가 이런 관계다라는 걸 안다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대응이란 단어가 머릿속에 있거나 입 밖으로 나왔다고 해서 이걸 안다라고 착각을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럼 뭐야? 대응이다. 함수는. 그런데 대응 중에서 함수인 것과 아닌 것의 차이를 2번과 3번에서 밝히는 거죠. 2번이 뭐야? 2번은 모든 x는 대응한다. 여기서 말하는 x는 정의역의 원소를 말해요. 3번은 하나의 x에는 하나의 y만 대응한다. 나아가서 함수론을 배운 학생이라면 요거를 알아두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죠.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손 들어보세요. 이건 뭐 아까 시킨 두 사람 다 문장으로 말을 하는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식으로 표현하고 있어야 돼요. x1 equal x2이면 이게 뭔 말이죠? x가 하나다. 그러면 fx1, fx2가 equal이다. 여기서 x1과 x2는 정경에 속한 임의의 원소 두 개예요. 임의의 두 원소예요. 그래서 이게 함수의 정의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다시 돌아가서 지수 함수의 정의를 보자. 세 번째 문단. 대응시키면 대응 동그라미 치세요.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시고 1번이라고 적으세요. 그 다음에 실수